자, 우리 이제 4번 보죠. 예, 뭐가 클나요? 자, 차임 등으로 인한 해지. 이건 아까 3기라 그래요. 3기. 다른 데는 다 2기야, 2기. 근데 상감한 상기입니다. 1번 줄거세요. 임차인이, 자, 차임 연체기 3기 차임액에 대한 때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상가는 몇 기 연체? 3기 연체야. 요거는 환산보전금이 9억 초과에도 적용된다 그랬어요. 3기. 대권 3갱 폐업. 자, 양가도 2번도 마찬가지예요. 3기. 자, 거기 이제 양가를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상가건물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 연체액이 줄거세요. 3기 연체액에 이런 경우 3기에 이르렀죠? 해지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면 임대인은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무조건 갱신 전후 합해서 3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4번에 요거는 이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거야.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의 해지권이요. 폐업. 요거는 살짝 찍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코로나 때문에 폐업. 자, 1항 임차인은 범죄 이름이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게 이제 코로나법이란 말이야. 49조에 따른 자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줄거세요. 3개월 이상 부담으로써 코로나에서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부담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건 일종의 특례법이죠. 코로나로 이제 집합금지 받은 사람은 계약기간이 5년, 10년 남아도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어요. 폐업할 때는 3개월 해지. 그러면 즉시가 아니라 3개월 지나야 해지율이 발생하는 걸로. 2항 제1항에 따른 해지, 즉 코로나 폐업으로 인한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것도 이제 환산보증금하고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이건 특별이니까 특별. 이거는 이제 시험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코로나 같은 법이 이제 또 코로나 있을까봐. 자, 오른쪽 가죠. 5번 차임 정감 청구권 5%라 그랬죠. 5%. 양가로 1번 내려오세요. 차임 등 정액은 주임법과 내용이 같아요. 즉 5% 범위 냅니다. 몇 프로 범위 내? 5% 범위 냅니다. 주택 상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시험은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얼마냐 이죠. 월세로. 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중 줄거세요. 낮은 비율입니다.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이야. 1번은 은행법에 따른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연 1할 2푼입니다. 연 1할 1푼. 이게 1억이다. 그럼 120만 원이라는 연 1년에 1200. 그 다음 2번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다가 4.5를 곱하면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 얼마죠? 2.5인가요? 현재 기준금리 얼마였어요? 3%이던가? 그럼 몰라줘. 그러니까 그 3%라고 치면 3% 곱하기 4.5 그거하고 1할 2푼 중에서 낮은 걸로 한다. 낮은 걸로 누구 보려고? 임차인 보고죠. 낮은 거면 낮은 거.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시험하는 상관이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4번 6번 권리금 보호 중요 표시하세요. 자, 권리금은 돈이지만 자, 초과에도 적용된다 그랬죠? 권리금. 자, 환산보증금 초과에도 적용되는 거 대권 3갱 권리금. 자, 권리금입니다. 자, 권리금의 의의 나오죠. 자, 권리금 의의 1번. 우리 권리금은 의입니다. 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라든지 비품,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등등등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전금과 차이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 대가를 말합니다. 자, 권리금. 자, 2번은 기억해야 돼. 권리금 계약. 자, 권리금 계약은 누구랑 체결하죠? 권리금 계약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하고 현재 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그 개념을 기억해야 돼.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되는 자, 우리 병이라고 하죠. 병과 현재 임차인 자가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권리금 계약은 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현재 장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병이 새로 임차인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주는 계약이야. 임대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은. 자,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입니다. 자, 오른쪽 2번 제목에 줄 것이에요. 권리금 회수 기회법. 회수할 기회를 6개월 줍니다. 몇 개월? 6개월이야. 자, 1. 방행이 금지. 자, 방행이 금지 땡땡 적으세요. 손해배상 책임 발생. 자, 권리금을 주인이 못 받게 하면 손해배상이 발생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방행이 금지입니다. 6개월 보장해 줘야 돼. 자, 임대인은 자, 줄었죠? 임대차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야.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6개월 보장해 줘야 돼.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4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즉 4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자, 줄고 나가세요. 임차인이 추선한 알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선 아니 된다. 요걸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4가지가 나와. 자, 방해하면 안 돼. 기억, 리언, 티귿, 리얼. 이건 가끔 출제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하는 거. 보죠. 기억. 임차인이 추선한, 임차인 데려와서 신규 임차인을 추선한, 알선한 신규 임차인 된 자, 병이라고 놓고 병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자, 주인이 요구해. 나쁜 놈이지.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누가 받았어요? 건물 주인이 받았잖아. 그러면 방행이 금지.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다음 리언.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병으로부터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정말 나쁘죠, 그죠? 임차인한테 권리금 주지 말라. 다음 디귿.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 된 자에게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등등등등에 미치고 줄거세요. 현저히 고액의 차인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 이거예요. 자, 을이 병을 데리고 왔는데 현재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었어. 근데 얘 데려오니까 야, 보증금 있잖아. 100억에 월세 1억으로 올려라. 그래, 이 사람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절대 안 오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너무 고액의 차인과 보증금 요구하는 얘기. 뭐 상식이야, 상식. 리얼,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대차 병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주거 거절하는 얘기입니다. 자, 을이 병을 데리고 왔는데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안 해줘요. 그럼 이 사람 권리금 못 받잖아. 그럼 정당한 사유가 포인트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체결 거절하는 얘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가 포인트야. 요렇게 4가지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요 정당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자, 을이 아까 계약갱신 요구에서 거절하는 사유 있잖아. 그겁니다. 다음에 2번 중에 표시하세요. 2번 중에요. 다만 가장 중에 2번 다만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항 아까 몇 가지였죠? 8가지가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권리금 못 받게 할 수 있다.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 아까 8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몇 개였죠? 몇 기 연체? 3기 연체 그런 거죠. 중과실 파손 그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권리금 못 받게 하는 사유도 해당합니다. 자, 그럼 3번 예컨대 나왔죠? 예컨대 임차인이 임차한금을 무슨 과실로? 중과실 전부나 일부 파손한 경우라든지 또는 3기 연체했다든 이런 경우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양가로 2번은 이제 정당한 사유입니다. 자, 정당한 사유 일단 거기다가 하나 더 적고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도 정당한 사유 들어가요.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도 정당한 사유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다음 요것도 4가지야.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금 못 받게 거절할 정당한 사유 있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주선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을이 병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병과 임대차 계약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자,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갑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4가지가 있어요. 보죠.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줄거보세요. 신규 임차인이 된 병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근데 병이 파산자야. 그럼 당연히 거절해야 되겠죠, 그죠? 그 사람한테 월세는 월세 못 받으니까. 임차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병이. 다음 2번. 임차인이 알선한 신규 임차인들은 병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대표적인 예 한번 적어보죠. 근데 병이 임차 들어와서 거기다가 도박 장소 개설하는 경우 또 뭐 매춘 장소 개설하는 경우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다음 3번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임대차 목적물이 줄거세요.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몇 년? 1년 6개월이야. 1년 6개월은 장사 안 했어요. 그럼 권리금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권리금 못 받게 해도 됩니다. 1년 6개월 장사 안 했으니까 권리금이 없는 거예요. 다음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그냥 6개월이면 틀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장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마지막 임대인이 선택한 자 줄거세요. 신규 임차인 병이 임차인 을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나갔죠? 받고 나갔으니까 계약 안 해줘도 됩니다. 권리금 받았으니까 임차인이.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건 낮은 금액이야. 낮은 금액. 자, 동그라미 1번 보죠. 임대인이 방행을 하여 그 4가지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까지만 정리하고 동그라미 2번 반대 외워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짧아 3년입니다. 이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자 줄거세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종료한 날 3년이야. 가로 열고 방행이 있는 날로부터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자, 소멸시효 기간은 조심해야 돼. 임대차가 쫑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데 언제부터 3년이라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야. 그걸 많이 출제했어요. 자, 이제 권리금 마치고, 자, 4번에 이제 1번 방거리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입니다. 그 다음 방거리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자, 표준 권리금 계약서 동그라미 1번 보죠. 1번 조심해야 돼. 국장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권리금, 임차인과 임차인들은 자의 권리금 계약 체계를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 무조건 권리금은 국장이 관장한다는 거. 그리고 2번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 평가 절차 방법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했으니까 예제 상임법에서 옳은 것. 자,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아까 했던 거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자는, 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뭐 동의 받아야죠. 임대 동의를 받아야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임대인 동의 받아야 돼요. 다음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과실로 전부 파손했네. 중과실 파손은 정당한 거절 사유죠.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답 나왔네요. 아까 계약갱신 거절 사유고 8가지는 권리금 못 받게 되죠. 정당한 사유입니다. 답이 2. 자,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전체 기간 몇 년이죠? 7년에 10년이죠. 10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월 10으로 바꿔야죠.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는, 자, 뭐죠? 임차권 등기명령 하러 가야죠.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또 세무서에 가. 세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 또 왜 등기소로 가? 법원이가 법원 큰일 날 소리야. 자, 안동이라면 요 안동법원, 영주는 영주법원, 예천은 예천군.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해야 돼. 세무서에 가서 임차권 등기한 사람 또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걸 또 찍고 온 사람이 있어요.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어요. 그죠?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은 해지 통고 있으면 즉시 해지의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묵시 몇 개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은 우리 전문적 이제 세 문제야. 이제 요걸 하고 나면 이제 다른 공부하기 좀 편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집권법으로 갑니다. 여기 조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이 팍 줄여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집권법. 쉽게 해서 아파트죠? 자, 그럼 이것도 단독주택에 대한 특별보호라면 단독주택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단독주택은 대개 보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같죠. 그죠? 대개, 그죠? 대개 보면 되게 같아요. 근데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갑이, 자, 을의 땅 빌려가지고 건물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땅 사용권이라 그래. 땅 사용권을 대지 사용권. 요걸 이제 기억을 해야 돼. 대지 사용권은 남의 땅을 빌리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야? 자, 요거죠. 이 대지 사용권 소유권일 수도 있고 자기 땅 위에 하는 거죠. 일단 자기 땅 위에 소유권.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 소유권일 수도 있고, 빌리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죠?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근데 지역권은 안 돼요. 왜? 지역권은 뭐죠? 이 요역지선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요거는 땅만 있고 건물이잖아. 그러니까 지역권은 대지사용권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사용대차권, 임차권.
말이죠. 요 세 개는 물건이고 요거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합 건물에서 요걸 이제 등기하면 대지권이 돼요. 등기하면 그럼 대지권은 자, 땅 사용권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입니다. 대개 대지권은 소유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건설업자들이 땅 사가지고 연립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러면 뭐야, 집값이 비싸죠. 땅값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땅을 빌려가지고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을 빌려가지고 건물 지었다 그러면 건물값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 뭐야, 서울시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높으니까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땅을 빌려가지고 지상권이나 전세권 빌려서 건물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지금 아파트 값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서울의 경우는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뭐 땅을 빌리니까 이걸 임대료만 주면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분양업자들은 자,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이런 거 잘 안 하나 그러죠. 많이 안 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요걸 해봅시다. 집합 건물은 자, 기억합니다. 집합 건물 그러면 우리 아파트하고 우리 상가 여기 집합 건물 단독주택의 특칙이죠. 집합 건물 일단 집합 건물입니다. 여기 땅이 있죠. 또, 자, 조심해야 돼. 집합 건물을 얘기합니다. 여기 건물 땅은 조금 있다가 땅 사용권이 아까 대지 사용권이었잖아. 자, 집합 건물은 두 개로 나눠요. 첫째 이제 자,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나눕니다. 이걸 외워놔야 돼.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자, 전유 부분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구분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 즉 101호, 102호, 103호, 501호. 그 다음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죠. 공동. 요거는 구분 소유의 객체가 아니고 공동 사용 부분입니다. 자, 그럼 두 개로 나눠. 요걸 이제 외워줘야 돼요. 공용 부분은 구조를 공동으로 만든 구조상 공용 부분입니다.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만든 부분. 요거는 등기할 수 없다. 등기부 시간이죠? 등기할 수가 없다.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옥상 이런 거죠. 절대 등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등기부 떼보면 엘리베이터, 옥상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구조는 이 전유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상가 관리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만든 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 그래요. 그 대표적인 내가 우리 자, 경로당 그죠, 관리사무실 뭐 좋은 아파트는 뭐 탁구장,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죠. 자, 규약상 공용 부분. 그리고 물탱크실 같은 경우. 근데 한 70정 된 아파트에 4,1호의 물탱크장이 있죠. 이런 것이 규약상. 요거는 등기하는 조심해야 돼. 등기하는데 표제부만 둔다. 이게 포인트야. 무슨 등기만 한다? 표제부만 등기하면 둔다. 표제부만 두니까 갑구얼구가 없어요. 그게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전유 부분은 개인 소유잖아. 갑, 을, 병정. 근데 공용 부분은 자, 보세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못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도 표제물을 쓰니까 갑구얼구를 등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등기를 자, 권리 등기를 못해. 공용 부분은 권리 변동 등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권리 변동 등기를 못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요 세 개를 먼저 외워놔야 돼. 전유부는 등기한다. 공용부는 자, 구조상 아예 등기 못한다.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부만 등기합니다. 예, 권리 변동은 등기를 못해요. 그럼 결국은 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은 분리 처분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예외 없어. 절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절대로 분리 처분 못합니다. 501호하고 엘리베이터를 절대 분리 처분 못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는 분리 처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용부는 권리 변동 등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공용부는 누구 거냐? 이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입니다.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은 아파트 평수 비율이야. 평수 비율, 면적 비율이야. 절대 분리 못합니다. 자, 그걸 이제 기억하고 하나씩 가보죠. 자, 밑에 2번에 구분 소유권, 여기 기억해야 돼. 집합 건물 그러면 전유분, 공용분 두 개로 나눕니다. 자, 2번 구분 소유권의 구분 소유권, 요 501호 소유권, 501호, 201호. 구분 소유권은 건물의 동그라미 쳐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입니다. 전유분 501호, 301호, 101호 목적 소유권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 구분 소유권의 성립 요건 찾아 나와요. 자, 501호, 301호 성립 요건은 결국은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똑같아요. 자, 단독주택의 성립 요건이 뭐였죠? 이거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추면 되죠. 세 가지를 갖추면 단독주택이죠. 자, 공동주택도 자 여기 201호, 여기 202호 요게 분리가 되잖아. 요게 이제 구조상 독립된다는 구조 자체가 이게 독립이 돼야죠. 구조. 그러니까 벽으로 막아야죠. 구조상 독립성. 여기는 잠자는 데가 아니니까 반드시 벽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건물하고 좀 달라요. 구조상 독립. 그 다음에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출입구가 달라야 돼. 두 가지 독립, 구조상 독립, 이용상 독립.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구분 소유권의 성립 요건 1,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춰야 됩니다. 구조 자체가 독립돼야 되고 출입구가 따로 있는 이용상 독립성 두 개를 갖춰야 됩니다. 거기 밑에 판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일동 건물의 일부분이 자 죽어나가죠. 101호가 201호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면 그분 동그라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객관적이고, 그 다음,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2층 건물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죠? 자, 2층 건물 지을 수 있는 이걸 단독주택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자, 공동주택으로 따로 등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공동주택 만들려면 구분 의사가 있어요. 구분하겠다는 의사. 구분 의사. 양가로 2번 소유자의 줄거세요. 구분 행위, 구분 의사. 독립시키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 구분 의사. 자주 나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구분 의사, 구분 의사. 오른쪽 동그라미 2번. 따라서 다음.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정축한 경우에도 정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는 없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유자의 구분 등기 행위가 있어야 구분 소유권이 성립. 구분하겠다는 의사입니다. 그런 점을 구분 행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단독주택으로 등기하겠다. 그럼 단독이야. 나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이 자주 나오는데, 자, 우리 물권법에 배운 거예요. 자, 이 건물을 갑이 신축했어요. 갑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이 사람? 등기한 때 취득한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 때 취득한다. 아니면 완성한 때 취득한다? 배웠잖아, 입부에서. 건물은 뭐한테 취득했어요, 소유권? 완성한 때죠. 뭐 갖춘 때? 지붕, 기둥, 주벽 갖추면 갑이 소유자죠. 집합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집합건물도 건물이 완성되면 이미 소유권 취득했어요. 누가? 건축주가. 대장에 등록 필요 없어요.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조심해야 돼.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보면 판례 구분 행위는 그 시기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이후 구분에 의해 상하는 자 줄거세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이 완성도가 남죠. 완성되면 101동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 줄거 나간다.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등록 안 돼도 된다는 것 또는 구분 건물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 완성 시점에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이 차주 나옵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야. 건물이 완성된 때 소유권자가 됐어요. 근데 현대건설이 건물 지었다. 완성되면 꼭 현대건설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분양해서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 넣게 해준단 말이야. 오른쪽 기출을 보세요. 오른쪽 바로 옆에 기출.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었다. 소유권 취득했네. 되었다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X죠. 이걸 자주 냅니다. 집합건물도 완성만 되면 이미 구분 소유권자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대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이미 소유권의 객체가 됐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전유부분하고 공용부분. 1. 전유부분은 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자, 전유부분 땡땡 적으세요.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한다.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 자,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501호에 산다. 501호가 바로 전유부분입니다. 다음 2번 공용 부분은 자, 1. 의는 두 가지였죠. 공용 부분은 의는 줄거세요.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입니다. 또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한 건물의 부속물. 일단 쉽게 전유 부분이 아닌 물건을 공용 부분이라 그래. 자, 다음 양걸 2번 요걸 기억합니다. 공용 부분의 종류는 1. 법정 공용 부분. 더 많이 쓰는 게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 그래요. 법이 정한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땡땡 적으세요. 요거는 절대 등기 능력 X입니다. 등기 능력 없다. 등기 못한다. 등기 못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얘만 좀 기억하세요. 얘만 동그라미 2번에 얘 복도, 계단, 지붕, 성간기, 얘 각종 배관, 전기배선 등이 법 구조상 공용 부분입니다. 맨 밑에 줄거세요. 3번 법정 공용 부분보다 구조상 공용 부분을 더 많이 써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 취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못합니다. 그게 포인트야.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옥상 이런 건 절대 등기하지 못한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다음 페이지 방글이 중요 표시하세요.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요걸 이제 더 많이 나와. 등기법에서 수요일날 공시법에서 중요한 거야. 규약상 공용 부분. 자, 동그라미 1번. 자, 구조상으로는 전유 부분이야. 심표. 구조상으로는 독립된 건물이야. 경로당 생각하면 돼.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공정정서에 의해서 공용부로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얘만 기억하세요. 관리사무소, 집회실, 독서실, 노인정 등이죠. 이런 게 구조상 공용 부분. 아, 규약상 공용 부분. 구조상으로는 단독 건물처럼 보여요. 우리 경로당 같은 거 보세요. 쏙 떨어져 있잖아요. 자, 2번 중요 표시. 규약상 공용부는 자, 공용부는 취지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자, 규약상 공용부는 뜻, 취지 등기를 이게 바로 표제부에 한다. 이겁니다. 표제부. 자, 다시 갑니다. 구조상 공용부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 뜻을 등기합니다. 관리사무실, 독서실, 노인정. 자, 양가로서 한번 중요 표시. 공용부분의 귀속은 공유 지분입니다. 자, 1번 줄거세요. 공용부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101동에 구분소유자가 10명이다. 그러면 10분의 1씩이야. 10분의 1. 자,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구분소유자만
일부 구분서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이걸 일부 공용 부분, 그들 동그라미, 그들이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대표적인 에 적으세요. 1단지 경로당입니다. 자, 여기는 아파트가 단지가 10단지까지 있어요. 10단지까지 있는데 1단지 경로당은 1단지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1단지 경로당에 10단지에 사는 노인네 가면요 쫓아내요. 이 사람아 이거 우리 공유야, 넌 내 다른 집으로 가, 이런단 말이야. 그게 일부 공용부분이에요. 같이 간다. 공용부분은 원칙은 전유부분 전원의 공유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부 공용부분은 일부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 그게 1단지 공유 부분입니다. 다음은 2번 외워야 돼. 2번 각 공유자의 지분입니다.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야. 거의 이제 101동의 면적이 똑같아. 자, 만약에 33평이다. 뭐 30평이다. 그러면 10명이 산다. 10분의 1씩이라는 거예요. 면적 비율입니다. 면적 비율. 자, 이제 4번을 가장 많이 내는 건 이제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의 지분의 일체성. 자, 줄거서 일체성 이퀄 분리처분 금지. 절대적 분리처분 금지입니다. 절대적 분리처분 금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절대적 분리처분 금지. 여기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이게 만약에 1501호다. 1501호가 바로 전유 부분이죠. 구분 소유자 갑이야. 이 사람은 지금 자, 여기 요거는 자기 거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옥상, 이런 거, 복도, 계단 전부 공용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평수가 똑같다 그러면 10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럼 갑이 1500에 을에게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자, 요것도 같이 넘어간다는 거죠. 절대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분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등기를 못하게 하잖아요. 절대 분리처분 금지. 자, 13조 판 외워야 돼.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은 지분의 일체성, 절대적 분리처분.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자, 1번 외웁시다. 저희랑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501호 소유권 처분하면 공용 부분 지분도 같이 처분됩니다. 절대 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2항, 그래서 공유자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절대로 공용 부분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다. 이런 분리 등기하면 절대 무효, 직권 말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3항 중요 표시하세요. 분리 처분 못하게 하려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줄이면 변동이죠. 변동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은 절대로 권리 득실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 처분을 못하게 하려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그럼 밑에 예제 문제 보세요. 집권법에서 틀린 거 답 2번 바로 갑니다. 2번 구조상 공용부에 자,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뭐야? 등기할 수가 없다. 등기 못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공용부는 절대로 물건의 득실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죠. 구조상 공용부는 아예 등기를 못하고 규약상 공용부는 뭐만 등기한다고? 표제부만 등기합니다. 표제부만. 갑구월구에 등기를 못해요. 분리처분 못하게 하려고. 이게 가장 중요해. 자, 잘 기억합니다.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지분은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면 절대 무효입니다. 분리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15층이다. 15층인데 갑이 자 을에게 요 15 요거만 팔았어요. 그 다음에 요 지분은 갑이 가지고 있어. 요 지분은. 그러면 엘리베이터 사용권은 갑이 가지고 을은 엘리베이터 사용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야 돼. 옥상도 갑이 가지고 있어. 을은 없어. 을은 어떻게 해야 돼?
뛰어내려야 돼.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해보세요. 15층에 뛰어내려봐. 이건 무슨 아파트 돼? 귀신 아파트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야. 절대로. 자, 그리고 또 나오면 나중에 조금 나와. 또 요 대지 사용권이 있어. 대지 사용권은 자, 요 구분 소유자들이 만약 여기 세대가 쉽게 해서 15층까지 해서 30세대다. 그러면 요거 지분을 30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분의 1. 그렇게 생각하면 돼. 30분의 1. 그럼 요게 만약에 30분이니까 요게 900제곱미터다. 그래 900분의 30분 나누니까 900분의 30씩 가지는 거야. 이게 대지권이야. 그럼 요 대지권도 분리처분하면 안 돼요. 왜 이거 분리처분하면요, 이 어른 땅 사용권이 없으면 얘도 이 땅으로 가면 여기서 이쪽을 뛰어내려야 돼. 그래서 이것도 분리처분 못해. 나중에 나오겠지만 3위일체야. 3위일체. 자, 1,500일을 팔았다. 그러면 공용 지분 같이 팔리고 대지권 지분도 같이 팔리는 거야. 이걸 분리처분 금지라 그래. 이걸 위반하면 절대무효 직권말소 이렇게 돼. 자, 그렇게 등기하고 연결됩니다. 오른쪽에 4. 대지 및 대지 사용권. 자, 2번 내려오세요. 대지 사용권만 기억하면 돼. 요겁니다. 땅 사용권 요거. 야, 아까 대지 사용권 뭐였죠?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일 때는 아파트가 비싸고 요거일 때는 좀 싸고 이렇게 돼. 자, 갑니다. 1번. 대지 사용권이란 땅 사용권. 자, 줄 보세요. 구분 소유자가 501호 소유자가 전 유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줄었죠. 건물의 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땅을 사용하는 권리야. 2번. 대지 사용권은 보통은 소유권이야. 소유권이 일반적이나 줄거세요. 빌린 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사용대차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어요. 다 해봅시다.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 사용권도 될 수 있어요. 사용대차권도. 저거 지역권 X입니다. 지역권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지역권은 성역지하고 요역지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는 요역지가 없어요. 자, 다시 갑니다. 대지 사용권은 보통은 소유권이야. 근데 보통 그냥 대지권 그러면 소유권 대지권을 의미해요. 예외적으로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도 될 수가 있다. 자, 이제 3번 중요 표시 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 일체성 이퀄 저거 분리처분 금지. 분리처분 금지. 분리처분 금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조심할 거는 자, 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지분은 절대로 예외 없어. 절대로 분리하면 안 돼요. 왜? 여기도 분리하면 뭐야? 죽어야 되니까. 근데 대지 사용권은요, 대지 사용권 예외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대지 사용권이 크다고 봐보죠. 자, 대지 사용권이 여러 필 수도 있어요. 대지 사용권이 여기는 자, 98, 99, 100, 101, 102, 뭐 이렇게 네 필지에 건물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자, 대지 사용권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자, 요만큼만 있으면 사용하고 요쪽은 남한테 팔 수도 있겠죠.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규약만 좀 분리할 수 예외적으로. 요거는 분리하면 안 되겠죠. 예외가 있어요. 분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약으로 정하면 대지 사용권 분리할 수가 있어. 예외 조건. 자, 그거 조심하죠. 13조 원칙하에 1항이 원칙.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분 처분에 따른다. 이 말은 501호 처분하면 대지권도 같이 처분한다. 분리 처분 금지라는 거야. 그리고 제2항 조심. 구분 소유자 501호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501호와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야. 자, 그러나 예외 좀 다만 요걸 내와야 돼.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포인트야. 야, 규약으로 달리 정한다는 것은 분리 처분 가능 규약이 있으면 분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건 기억해야 돼. 이쪽이야. 너무 멀리 떨어지잖아. 자, 이 아파트 이제 주민들이
이거 다 소유하고 있었어. 야, 우리 돈이 필요한데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나눠 써다 이렇게 해도 되고, 팔아가지고 건물 더 위 지어가지고 이거 분양해서 이익 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분리 처분 가능 계약이 있다면 이 건물과 분리 처분할 수가 있다고, 예외 있다는 계약에 대해 땅이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제3항 제2항 본문에 줄거세요. 분리 처분 금지가 이퀄 저거 대지권 등기입니다. 자, 조심해야 돼. 자, 대지 사용권하고 대지권하고는, 자, 조심할게. 대지 사용권은 대지권하고 같거나 크다 이겁니다. 같거나 크다. 이거는 대지권 등기는 분리 처분 금지한 등기가 대지권 등기. 이거는 절대 분리를 못하는 거죠. 대지 사용권 예외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분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는 절대 분리를 못해요. 자, 여기다, 자, 요거 절대로 분리 처분 못한다 등기하면 대지권 등기고, 요거는 분리할 수 있다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되는 거죠. 자, 조심한다. 자, 보세요. 자,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줄거세요.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한다. 이걸 찾아내. 대지권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분리 처분 금지 등기가 대지권 등기야. 대지권 취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내려오세요. 자, 중요. 대지 사용은, 자, 규약 또는 공정정서로 정한 경우만 전유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은 분리 처분 못 하는데 규약이나 저 공정사무소 가서 공정받은 거 규약이나 공정정서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거 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다. 자, 2번 따라서 줄거세요.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규약이 없는 한, 규약 없어. 그럼 분리하면 안 되죠. 분리하면 무효야. 없는 한 대지 사용권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 경매에 의하더라도 무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리 처분 가능 규약이 없다면 요 세 가지를 절대 분리하면 안 돼. 자, 갑이 만약에 이걸 경락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또 경락받아도 마찬가지야. 이걸 경락받으면 엘리베이터 지분 경락받고 대지 지분 경락받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분리 처분하 요렇게 분리 처분 가능 규약이 있다. 요거는 경락을 안 받은 거죠. 자, 이런 것이 없다면 당연히 여기도 경락을 받게. 이게 종된 권리야, 사실. 자, 그럼 다시 가보죠. 요거는 주된 거고 요거는 종들이죠. 주와 종은 같이 간다 그랬죠. 민법 시간에도 배웠어요. 민법 시간 한번 와볼까요? 자, 그렇게 해놓고 하얗고 조금 이따 가죠.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자, 3번 오세요. 3번 다음에 양거로 3번 대지 사용권의 분할 청구 금지입니다. 자, 만약 여기에 지금 자, 대지를 여기 30명이 있다고. 자, 여기에 만약에 30명이 자, 그냥 30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30명이. 이걸 분할해 버리면 법률 강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분할을 못하게 합니다. 자, 3번 대지 공유의 분할 청구 금지입니다. 자, 대지 위에 줄거세요. 땅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 건물, 즉 101동, 102동 건물이 있는 데에는 그 대지 공유자는 그 101동, 102동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하지를 못한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 공유물 분할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죠.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대지 공유는 분할 청구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디하고 관련되냐면 우리 저당권 앞으로 한번 와보죠. 배웠지만 저당권에서 나오면 경매 들어갔을 때 이거 한번 배운 거예요.
361페이지 와보세요. 361. 361. 전체 찾았어요? 네, 양갈 2번에 총물 밑에, 자, 동그라미 2번 이거예요. 총물 이론은, 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정되므로, 자, 줄겠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단독주택이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땅 사용권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리고 3번 나오죠? 나아가 집합 건물의 전유분 500일에 설정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고? 대지 사용권하고 공용분 지분에도 미친다. 바로 이거예요. 미친다는 것은 경락인이 소유권치다. 이거죠. 501호 저당권은 501호는 공용분 지분에도 미치고 대지권에도 미치니까 요게 경매 들어가면 경락인이 1501호 공유지분 대지권 지분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다. 민법은 항상 1페이지부터 그 페이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점수가 안 나와. 자, 다시 원인시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에 분양자하고 시공자의 자, 담보 책임인데, 자, 요거는 차후에 가도록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단순히 암기사항이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556페이지.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입니다. 자, 우리가 1501호는요, 청소를 할 때, 자, 자기 전유분 청소를 열심히 하겠어요? 엘리베이터나 복도를 더 열심히 청소하겠어요? 자기 전유분 청소를 열심히 하죠. 전유분 시험을 잘 안 내, 그러니까. 공용분 시험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자, 갑니다. 자, 1. 전유분에 대한 의무는 시험 상관이 없고, 오른쪽 2번. 공용분에 대한 권리 의무는 중에 표시하세요. 자, 공용분 누구 거라 그랬죠?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라 그랬죠. 공유. 지분은 무슨 비율? 면적 비율이라 그랬죠. 자, 1번이 중에 용도에 따른 사용. 용도 동그라미 용도. 자, 조심해야 돼. 공유자는 줄거세요. 공용 부분을 공용분 대표적으로 적어.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옥상은 지분 비율이 아닙니다.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이걸 엄청나게 많이 내요. 자, 엘리베이터는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걸 지분 비율을 사용한다 그러면요. 자, 50평에 사는 사람은 하루에 50번 엘리베이터 타라 그러고, 20평에 사는 사람은 하루에 20번 엘리베이터 타라 그래요. 그러면 열받아 살겠어. 그래서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예. 엘리베이터는 조심해야 돼. 엘리베이터는 뭐, 너 당신 말이야. 애들 싸우잖아. 너는 아파트가 크니까 많이 사용하고, 적으니까 적게, 그거 아니야.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와. 자, 공용분은 지분 비율에 사용한다. X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돼. 바로 옆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잖아. 바로 옆 보세요. 메뉴에 공용분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분 지분 비율에 따른다. X죠. 자, 공용분 사용은 용도에 따릅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은 뭐야? 면적 비율 맞아요. 자, 사용만 용도에 따르면 사용. 돈 문제는 다 지분 비율이야. 면적 비율이야. 자, 다음 장 갑니다. 바로 양갈 2번 비용 부담 나오네. 비용은 무조건 지분 비율입니다. 자, 비용 부담은 동그라미 1번. 우리 아파트에서 관리비 내잖아. 관리비가 비용이잖아. 지분 비율이야. 1번.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줄거세요.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분 관리비와 그 밖의 업무를 부담하고 이익을 취득합니다. 무조건 돈 문제는 지분 비율입니다. 아파트에서 돈 문제는 지분 비율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우리가 관리비는요 이렇게 나누죠. 관리비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내역서 전유 부분 관리비하고 공용 부분 관리비 나눕니다. 오케이? 나눠요.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아파트를 입주했는데 다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입주를 다 안 한 경우도. 이 공용부는 입주를 안 해도 요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용부 청구하면 전기 못 쓰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주 나와. 집권법 규정상 자, 관리단 중에 표시하세요.
관리단, 관리하는 단체.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단 규약이 없더라도 적어도 동그라미 크게 쳐. 공용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 관리입니다. 공용 부분 관리비는 아직 규약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 공용 부분 전기 없으면 얼어 죽는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양가로 3번에서 공용 부분 관리와 보존이 맨 밑에 다만 줄 것이에요.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요. 공용 부분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아직 애우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6번 7번 자 7번에 자 7번에 제18조 보세요. 18조 공용 부분에 관해 발생한 공용 부분이야. 자, 공유자가 동그라미 치듯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성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자, 문제는 이제 체납 관리비예요. 자주 나옵니다. 체납 관리비. 예컨대 이제 101호에 자,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자, 여기 이제 아까 관리비는 전유부분 관리비하고 공용부분 관리비가 따로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근데 갑이 관리비를 안 돼서 체납했어요. 체납해가지고 을이 사고 또 병이 샀어요. 또 정이 샀다. 뭐 경락받아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 성계인들이 이 갑이 체납한 관리비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이것도 나눕니다. 이 공용 부분 관리비 요거는 성계합니다. 내야 돼요. 전유부분 관리비는 갑이 내는 겁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개인 거니까 자기 거. 공용 부분은 성계합니다. 공용 부분은 성계예요. 자, 1번 줄었죠. 아파트의 특별 성계에 줄거든요. 특별 성계. 아파트만 아니냐. 상가도 마찬가지야. 특별 성계인 대표적인 게 저거 매수인 경락인입니다. 특별 성계인 그러면 매수인 또는 경락인은 전 입주자 갑이라고 하죠. 전 입주자 갑의 체납 관리비 중 동그라미 공용분 관리비는 이를 성계한다. 대판 전합이라 되어 있죠. 즉 전유분 체납 관리비는 성계 안 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아파트를 경락을 받았는데 앞사람이 체납한 관리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중에 내가 뭐만 내면 된다?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성계하면 돼요. 전유분 체납 관리는 성계 안 합니다. 그런데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체납 관리비가 있는데 연체료가 있어요. 우리 연체료. 보통 아파트에서 연체료는 보통 한 12% 정도 붙이죠 요새. 연체료는 성계 안 합니다. 연체료는 성계 안 해요. 연체료는 성계 안 합니다. 하고 2번. 그러나 조심해야 돼.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줄거 연체료는 성계 안 합니다. 연체료는 특별 성계인에게 성계되는 공유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잘 기억해야 돼. 내가 집합 건물을 경락받았다 또는 매매했다 샀는데 체납 관리비가 있더라. 그러면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원금만 성계합니다. 자, 그 연체료는 성계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자, 그럼 문제는 여기 했는데 갑이 성납과 이렇게 을병정. 그러면 요 현재 소유자 정만이 아니고 앞사람 요 네 명이 같이 낼 이걸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그래. 중첩적 채무. 이 사람도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면책이 아니고 이 네 사람 다 중첩적 관리비 낼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단 4명 다에게 소송합니다. 중첩적이야 면책적이 아니고. 자, 밑에 3번 또한 줄고 나가죠. 구분 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살짝 적어 갑, 을, 병, 정에게로 순차로 양도된 경우는 각각 특별성계인들 갑, 을, 병, 정은 이전 구분 소유자 갑, 을, 병, 정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범위 상당하다 잘라주세요.
자, 그래서 체납 관리비는 중첩적 인수입니다. 옆에 적어 면책적 인수 X입니다. 앞 사람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인수합니다. 그리고 또 심표 다음 갑니다. 자, 줄고 나가죠. 현재 구분소유권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소유권 정이라고 하죠. 정뿐만 아니라 이전 구분소유자들 가벌병들도 공용분에 관한 종전 구분사가 갑의 체납관리비 채무를 부담한다. 이게 바로 중첩적 채무인수야. 자, 다시 갑니다. 갑이 체납관리비를 있어서 그러면 갑은 당연히 직권이가 낼 의무가 있죠. 그러면 을병정도 중첩적 의무자가 됩니다. 면책적이 아니야. 면책은 앞 사람은 면책되고 이 사람은 자 독박서는 이게 면책적이야. 면책적이 아니고 중첩적. 누구 보호하는 거야? 아파트 관리단 보호하는 거예요. 예, 공용부분은 자 돈 없으면요 아파트 썩어 전기 안 돌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공용부분 관리비는 중첩적 채무인수입니다. 자주 나와요. 자, 그런 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은 예제 문제하고 조금 쉬어보죠. 직권법상 집합건물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가 있다. 맞죠? 완공만 되면 성립했어요. 다음 2번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분 지분 비율에 따른다. 여기 장난을 많이 쳐요. 틀렸죠? 앞에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반드시 외워야 돼. 공용 부분이 나오면요 사용이란 글자 꼭 나옵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뒤에 비용 부담은 지분 비율에 따른다. 맞아요. 사용 때문에 틀려서. 3번 공용 부분에 자 요거는 앞에 집합권의 공용 부분은 절대로 시효취득 대상될 수가 없다. 이건 외워줘야 돼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 시효취득 돼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요 분리되잖아. 분리되니까 절대로 시효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처분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다음 4번 이거는 관리인 선임료 관계없이 공유전 동그라미 단독으로 공용 보존행위는 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5번 구분 소유자 501호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정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갑니다. 이 501호하고 이 건물의 공용부는 절대로 분리하면 안 돼요. 예외 없어요. 근데 대지 사용권은 원칙은 분리처분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분리처분 가능하다는 뭐가 있다면 규약이 있다면 분리할 수 있어. 이쪽에 거의 그 점을 좀 조심하면 돼요. 자, 5번에 의무이면 좋지. 이건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조금 쉬었다가 거기 7번으로 가죠. 좀 쉬었다.